하버 유야무야 갈 것 같다던데 네, 해고 기사가 떴죠. 누가 유야무야 간다고 했어? 누굽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케이크님께서 말씀해주신 김에 관련 내용 살려서 일단 오늘 뉴스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존 하버를 경질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 뉴스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요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TMI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망하네.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된 젊은 프랜차이즈 구단이죠. 그래서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만들어냈고 그 짧은 기간 중에 무려 18시즌, 거의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헤드코치직을 맡아왔던 존 하버와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슈퍼볼 비롯해서 리그의 네로라 하는 최고의 디펜스 구축했던 그 레이븐스, 존 하버의 시대가 결국 끝나게 되었습니다. 통산 193승을 기록했고요. NFL 역사상 헤드코치 최다 승수의 12위, 공동 12위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승을 쌓았던 놀라운 헤드코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시즌 동안 볼티모어를 무려 12차례나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시켰고요. 최근 8년 중에 6번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었던 존 하버였습니다. 그리고 슈퍼볼 우승도 거머쥐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구단은 하버의 해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레이븐스는 정말 이번 시즌에 마지막 경기 플레이오프 진출을 44야드 남기고 그 필드골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 정말 가슴 아픈 방식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뒤에 하버와 결별을 하게 되었고요.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이 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라마 잭슨과 함께 다시 정비를 해서 슈퍼볼 경쟁에 복귀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설정하겠다라는 내용을 구단은 밝혔습니다. 하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올해 코치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이 하버가 볼티모어 레이븐스 헤드 코치직에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NFL 뉴스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쏟아졌죠. 거대한 파장이 일었다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이 차기 헤드코치를 뽑아야 되는 구단들은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45분 만에 이 하버의 에이전트가 7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졌어요. 그만큼 하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헤드코치 매물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고, 이 초석을 다져야 되는 팀들에게는 정말 솔깃한 그런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하버의 거취에 대한 소식 루머는 계속 있었어요. 몇 주간에 하버가 잘릴 것이다, 또는 팀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은 충분히 돌았는데 문제는 구단 수뇌부에서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계속 왔기 때문에 이 하버의 복귀가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보여졌었죠. 물론 이게 정말 적절한 타이밍인지 또는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것인지는 열어봐야 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현재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구단주인 스티브 비시오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버의 경질설은 올해에만 딱 국한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2,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던 플레이오프의 성과, 그리고 이번 시즌에 너무 아쉬웠던 결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결국 하버는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조직 전체에 좀 좌절감이 굉장히 무성했다라는 내부 소식 인터뷰들도 있었어요.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존 하버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단 이런 것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존 하버 같은 경우에는 1962년생이죠. 그래서 63세의 헤드코치이고 오하이오 톨레도 출신입니다. 아버지 역시도 풋볼 코치 출신이고요. 형제인 짐 하버는 유명하죠. 존 하버와 함께 현재 LA 차저스 헤드코치를 맡고 있고요. NFL 쿼터백 출신입니다. 존 하버 같은 경우에는 창 시절에 운동 능력을 인정받아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섭렵했던 바는 있지만 대학교에서 디펜시브 백을 수행한 적도 있지만 프로리그에는 진출하지 못했고요. 곧바로 아버지를 도와서 코치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버 같은 경우에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로스쿨을 가려고 했었대요. 그랬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코치직을 수행을 하면서 그냥 대학원에서 석사를 따고
직접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코칭 생활을 이어온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식축구 전반적인 포지션 코치 경험을 쌓아왔고 무엇보다 스페셜 팀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스페셜 팀 코치를 맡았었고요. 그 이후에 디펜시브 백 코치를 역임한 뒤에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당시에는 꽤 파격적으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헤드 코치로 바로 올라왔어요. 당시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상당히 좋고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받았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헤드코치 후보 풀에서 언급이 안 됐던 인사가 갑자기 채용이 되면서 당시에 리그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던 뉴스가 있었고요. 당시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레이븐스의 오너인 비시오티와 당시 단장이었던 오진 뉴섬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 스페셜 팀을 동등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사를 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페셜 팀 코치 출신인 이 하버를 선임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여담인데 원래 1순위는 하버가 아니었어요. 원래 1순위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었던 제이슨 게럿이었어요. 제이슨 게럿이라는 이름이 좀 낯선 분들이 최근에 있을 수 있죠. 지금 코치 자리를 조금 오랫동안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게럿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카우보이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었고 당시에 어시스턴트 헤드코치직을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레이븐스에 가지 않았고 계속 카우보이스에 남는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게럿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이었나요? 그 이후로 코치를 안 하고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타이탄즈 헤드코치 자리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럿이 조만간 리그에 합류하는 소식을 또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시 레이븐스로 돌아와서 레이븐스는 당시에 라커룸에 레이 루이스 있었고요. 에드리드도 있었습니다. 이 명전에 헌액되어 있는 최고의 수비수들이죠. 어쨌든 이런 인사들이 라커룸을 주름 잡고 있었고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존 하버였는데 팀에 합류해서 팀을 잘 관리를 했고 전체적인 조직 관리를 잘 하면서 전술 설계보다는 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목적에 어울리는 인사로서 제대로 활약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비시오티랑 뉴섬이 임무를 잘 봤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존 하버는 18년 동안 팀을 이끌었고요. 12번의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슈퍼볼 우승도 안겼습니다. 이 코치가 또 특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47회 슈퍼볼. 당시에 존 하버와 짐 하버 형제 간의 맞대결이 있었죠. 일명 하버볼.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49너스를 이끌고 있었던 짐 하버와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이끌고 있었던 존 하버 두 헤드 코치가 형제가 같이 슈퍼볼에서 맞붙는 아주 멋진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승리는 레이븐스가 했습니다. 3점 차. 매우 치열한 경기였고요. 당시에 레이븐스 쿼터백은 조 플라코였고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콜린 캐퍼닉이었습니다. 이 매치업을 통해서 상당히 치열한 접전 속에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면 아니 그럼 존 하버 왜 자른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위대한 업적을 세운 코치인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재미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존 하버와 레이븐스가 2025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2025년도 3월에 3년짜리 계약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 결과가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패배를 당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못하고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죠. 디비전 우승도 하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 시즌도 그렇고 2023 시즌, 2024 시즌도 정말 좋은 로스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로스터면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이거는 슈퍼볼에 갈 수도 있는 로스터였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이번 시즌도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죠. 리더십 그리고 신뢰를 잃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볼티모어 재임 기간 중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내긴 했지만 플레이오프에 계속 실패한 부분, 좋은 로스터를 가지고 또 성과를 못 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번 시즌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지점이 큰 리드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모습이 반복이 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최근에 4시즌 동안 이 두 자릿수 점수차 리드를 무려 8번이나 날렸습니다. 이거는 같이 AFC에서 슈퍼볼 진출을 위해 경쟁한 팀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앞서는 수치입니다. 팬들 입장에선 당황스럽죠. 가장 대표적인 경기가 제가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도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꼽았던 버팔로 빌스와의 1차전 시즌 개막전, 그러니까 레이븐스의 시즌 개막전. 거기서도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죠, 이건. 그래서 승률 그래프를 보시면은 레이븐스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펌블이도 뚝 떨어지고 빌스 득점하고 뚝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버가 자리를 유지하기에 여론이 너무 안 좋게 형성될 경기가 많았다. 너무 큰 경기가 많았다. 심지어 프라임타임에서
너무 무력하게 패배한 부분도 있었고 상대에게 큰 리드를 잃으면서 패배하는 경기가 너무 많았다. 마지막 결국에는 18주자 경기가 결정타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격과 수비 스페셜팀을 통합하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요. 현재 시애틀의 헤드코치로 가 있는 마이크 맥도날드가 떠난 뒤에 수비가 전반적으로 하락되는 모습 역시도 이 하버의 경질에 큰 영향을 끼쳤고, 동시에 현재 이 토드 몬킨을 해임해야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내부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 하버의 제안이 거절된 부분 역시도 상당히 컸다라고 하고요. 라커룸에서 신뢰를 잃은 부분, 이 부분도 결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버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션 페이튼과는 상황이 다르죠. 하버 같은 경우에는 구단의 해임으로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곧바로 FA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이전트가 상당히 많은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많은 팀들이 하버를 원합니다. 아마 이번 FA 시장에서, 헤드코치 FA 시장에서 1순위 매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록을 세웠죠. 180승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슈퍼볼 우승 경험도 있고요. 루징 시즌이 단 3시즌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즌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팀들이 하버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어느 팀의 후보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심지어 만약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피트 캐롤이 떠난 그 자리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디비전 매치를 통해서 하버볼을 1년에 최소 2번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버가 어떤 팀을 선택하게 될지 같이 지켜보시고, 이렇게 우수한 매물이 나오면 이 매물이 일단 처리된 다음에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다른 팀들도 헤드코치 자리를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신호탄을 쏘는 인물이 하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식 같이 전해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제 딴에는 공석이 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헤드코치 자리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MVP 출신의 쿼터백이 있죠. 그리고 역사를 써내가 가고 있는 러닝백도 있죠. 능력 좋고 미래가 창창한 세이프티 그룹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합을 잘 꾸려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리더십 아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볼티모어 헤드코치 자리 역시도 같이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레이븐스 같은 경우에는 돌핀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앤서니 위버에게 이미 인터뷰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고요. 시애틀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클린트 쿠비악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리더십 아래서 다시 레이븐스가 잘 거듭나게 바라면서 오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